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입니다. 양도세 신고납부. 양도세 신고납부인데요. 보시면 자, 별도로 한번 정리를 좀 쭉 할게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앞자리까지 잠을 안 모르겠어. 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인데 양도세는 크게 무슨 납부와? 예정 신고납부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확정신고납부 있죠. 그래서 확정신고납부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것은 언제까지? 5월 1일서부터 31일까지. 무슨 납부라고 해요? 확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라고 하죠. 자, 하지만 양도세는 체납이 높아서 이렇게 신고 납부하면은 돈을 다 써버리니까 미리 신고도 납부해달라는 게 예정 신고 납부인데 이게 아까 소득별이었죠? 뭐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있잖아요. 맞죠? 이건 어떻게 돼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월 이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뭐일 때는? 주식일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부터 2월 이내죠. 오케이? 입에서 뭐일 때는? 파생상품일 때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6월 말일에 양도하거나 7월 1일에 양도했으면 어떻게 되죠? 언제까지죠? 6월달 빼고 7, 8월 말일까지. 7월달 양도했으면 7월달 빼고 9, 8, 9월 말까지. 주식일 때는 분기. 내년부터는 반기. 내년부터는 반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언제까지죠? 얘는 여전히 8월 30일. 7월 1일 때는 11월 7, 8, 9 빼고 10, 11이니까 11월 30일까지. 오케이? 이해했어요? 어머머머. 아직까지 신고기한을 이해를 못했어요? 양도한 달 빼고, 그러니까는 양도한 달이 초일이건 중순이건 말일이건 필요 없어. 양도한 달 빼. 양도한 달 빼고 다음 달 말일까지. 그러니까 6월달에 양도했으면 6월달 빼. 7, 8월 말까지. 7월달에 양도했으면 7월달 빼. 8월, 9월 말까지. 아셨죠? 그럼들 부동산 여러분들이 양도세 신고한다고 가져온다면 초일에 양도하는 게 좋아요? 말에 양도하는 게 좋아요? 초가 좋지, 초가. 응? 왜? 그만큼 신고기한이 길어지니까. 하지만 우리가 중개하는 입장이라면 빨리 하는 게 낫겠지. 응? 아시죠? 그런데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이때는 언제부터? 이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오케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 그래서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주의. 만약에 2월 10일이고요. 7월 15일이에요. 보통은 허가일이고 대금청산일이죠. 허가일이고 대금청산일이에요. 그럼 이때 양도식이 언제죠? 예? 7월 15일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예정신고 납부는 언제까지죠? 예? 9월 30일? 7월달 빼고 8, 9니까 맞죠? 그런데 꼭 말 안 듣는 놈 있죠? 응? 허가 받고 거래하려는데 뭐 했어요? 대금 청산일 있고 허가일 있잖아요. 응? 그럼 이때 양도식이 언제죠? 양도식이? 예? 왜요? 왜요? 예? 무슨 말 나와야 되지? 그렇지. 그렇죠. 유동적 무효인 상태죠? 대신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인데 그 유효는 소급 유효죠. 맞죠? 그러면 이때 예정신고 납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정신고 납부는 허가일이 속한 달에 말부터 2개월 이내 해야 되죠? 언제? 9월. 왜요? 아, 그러는데 자꾸 왜요 그러고 있어. 그렇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절차를 소급해서 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효력의 발생 시기는 소급할 수 있지만 절차를 소급해서 갔다 올 수는 없으니까 이때는 허가일이 속한 달에부터 2개월 이내 해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효인 상태에서 신고 납부할 수 없잖아요. 대신에 나중에 허락을 받으면 이때 유효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신고 납부할 수는 없으니 신고 납부는 허가일이 속하는 날의 말부터 2개월 이내 해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죠? 자,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취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죠?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잖아요. 그럼 취득일이 중요하겠다 했죠? 얘는 언제부터예요? 7월 15일부터 60일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요? 예? 야, 이해 때문에. 이해 때문에 답은 또 다른 걸로 하고 있어요. 언제서부터예요? 7월 15일부터 60일이죠. 무효인 상태에서 취득세 신고할 수는 없으니까 허가가 받으면 유효가 되는데 신고 납부는 허가일서부터 60일로 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요것도 꼭 기억해 둘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들 뭐일 때는 부담부 증여일 때는 2개월을 3개월로 합니다. 아시겠죠? 왜요? 증여세 신고기한이 3월이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어떠한 것으로도 나올 거예요. 부담부 증여가 뭐가 나올 거냐면 양도차익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거고요. 기산일, 제척 기간에 대한 문제 나올 거고요. 양도세 신고 기한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올해 부담부 증여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게 바뀐 거니까 부담부 증여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절차.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어요. 공통된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이 있습니다. 공통된 적용사항. 그래서 공통된 적용사항인데 공통된 적용사항 보시면 첫 번째 납세지예요. 기억나시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예요? 물건 소재지예요. 맞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 입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납세지는 주소지가 돼요. 주소지가 돼요. 아셨죠? 두 번째. 자, 이때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결손 시에도 뭐는 해달라? 신고는 해줘야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뭔 해달라? 신고는 해달라. 반드시 주의. 세 번째, 여러분들 이 말 좀 기억해 보세요. 예정신고 납부 시 예정신고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 할 필요가 없죠? 확정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대요. 예정신고 납부하면 확정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답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셨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 누진세율 대상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 신고를 안 했으면 이때는 확정 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자, 적으세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소득세는 기간세라고 했잖아요. 소득세는 기간세인데, 1월 1일서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잖아요. 맞죠?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소득세 과세 기간이죠. 근데 여기서 신고를, 여기서 1,000만 원 벌었고요. 여기서 1,000만 원 벌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1,200만 원까지 6%였잖아요. 기억나죠? 그럼 여기서 얼마 내야 돼요? 60만 원 내야 되겠죠? 또 여기서 얼마 내야 돼요? 이렇게 내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이 사람 1,000만 원에 두 번째 양도할 때 1,000만 원 벌었으면 이때는 이거를 1,000만 원 신고하면 안 되고 2,000원을 신고했어야 돼. 그럼 2,000이면 1,200만 원까지는 6%고 나머지 800에 대해서는 15%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얼마죠? 이게 192만 원이라고. 제가 10년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내야 될 것은 60만 원이 아니라 192만 원에서 60만 원 뺀 132만 원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따로 신고하고 이거 따로 신고했더라도 두 번째 양도할 때는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합산해서 신고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달에 다시 뭐 해야 된다? 합산해서 확정 신고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예정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 하지만 이렇듯 항상 확정 신고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라 확정 신고 해야 될 때도 있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만약에 네 번째, 이러한 신고 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신고 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뭐가 있죠? 가산세가 있죠. 그럼 가산세는 안 해도 되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또 하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인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몇 프로? 20%. 과소신고 10%. 사기 등일 때는 40%.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수 곱하기 만분의 3.
오케이? 네, 이렇게 가산세 안 해도 되겠죠? 그 정도 계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자, 분납 있습니다. 분납. 마지막 정리해볼까요? 분납.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분납이 가능하거든요. 기준금액 얼마죠? 500. 종부세? 아니, 500. 양도세? 1000만원. 이때 분납 기간은? 45일. 2월. 그렇죠? 오케이? 자, 풀어볼까요, 문제? (101번부터) 풀어볼게. (101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없어진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이제 없다는 거. 자, 2번 좀 헷갈리니까 잘 읽어볼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받은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해야 된다. X죠? 허가가 먼저예요? 대금이 먼저예요? 허가가 먼저고 대금 청산이 나중이잖아요. 166페이지 101번. 오케이? 그럼 이때는 양도식이 언제고요? 대금 청산일이고 예정신고 납부도 대금 청산에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되겠죠? 3번. 거주자가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 금액의 양도 소득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산출세액이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을 과세한다. 맞죠? 예정 신고 안 해도 가산세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여러분들 예정 신고 시에 대한 가산세는 확정 신고 시에 대한 가산세와 중복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4번. 이를 만분의 5가 아니라 만분의 3.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뭐는 해달라? 신고는 해달라. 답은 3번이었죠? 102번. 양도세 신고 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건물을 양도할 때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물납 나면 무조건 땡이에요. 이제 물납이 인정되는 주세는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있습니다. 3번.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세는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 번째. 확정 신고한 게 자진 납부를 하는 때도 세액 공제는 없다. 맞고요. 매매계약서의 조작을 통해서 신고했대요. 이거 뭐예요? 100분의 40. 103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을 발제하는 것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다만 당연히 누진세를 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는 것으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확한 문구 이해하셨죠? 이렇게 제가 이거 쓴 거에서 이거 한 거 있어요. 3번, 2번. 양도일이 속한 연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 신고해야 됩니다. 맞죠? 미납부 미달세액 만분의 3이 적용되고요. 500만 원 초과할 때는 일부를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없죠? 네. 왜 3번 왜 틀렸어요? 4번 왜 틀렸어요? 1000만 원이죠. 이렇게. 자, 105번.
자, 2월 28일 날 대금 수령했죠? 근데 그 이후에 뭐가 됐어요? 허가받았죠? 그럼 이때 예정신고 납부기 하는 5월 날이 속한 달이 말부터 2개월, 5월달 빼고 6, 7, 7월 말까지. 맞죠? 그렇다 할지라도 보유기간 계산 시, 보유 취득기간 양도 시기는 언제 된다? 2월 28일이 되는 거다라는 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요. 108번 마지막 풀어볼게요. 108번 분할 납부. 소득세법상 양도세 분할 납부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양도세 납부액 1000만 원 초기에 한정할 수 있습니다. 맞죠? 1600만 원일 때 분납 어떻게 하죠? 1000만 원 분납하고 1000만 원 납부하고 600만 원 분납해야 되죠? 오케이? 그러면 2번 틀렸죠? 양도세 분할 납부는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고요. 예정 확정 모두 다 적용되는 건 맞고요. 만약에 3600이에요. 그럼 어떻게 분납하면 돼요? 1800 분납하면 되죠. 오케이? 입에서 재산세는 얼마 기준으로 하죠? 재산세 종부세는 500만 원 기준이니까 1000만 원 이하냐 1000만 원 초과냐 나누면 되겠죠? 800만 원일 때 분납은 500, 300. 1600만 원 분납할 때는 800 분납하면 된다. 아셨죠? 분납하는 방법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109번부터 110페이지, 110번, 120번까지는요. 문제를 안 풀고 어디를 볼 거냐면 우리 요약집 들어옵니다. 요약집 69페이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범위. 요약집 69페이지. 이번에 부동산 판리 대책의 세부상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뭐 투기지역이다 양도세 중과다도 있지만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강화 문제가 더 세요. 아셨죠? 다주택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주택자 지금 파는 게 낫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갖고 내년 4월 1일부터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파는 게 좋을 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거기 요약집 60 몇 페이지야? 66페이지 보시면 출제 경향 보시면 이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면 한 문제, 안 나오거나 나오면 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년 연속 안 나왔고 그래서 올해도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올해 어떤 부동산 판리 대책으로 본다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문제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를 좀 잘 하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 아마 나올 겁니다. 아마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자,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부동산 관련 소득인데 임대 소득의 범위를 보시면 첫 번째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하여 자, 이때 이 부동산일 때는 당연히 미등기 포함하는 거예요. 등기된 부동산에 하는 거 아닙니다. 미등기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동산상의 권리거든요. 오늘 부동산상의 권리라고 쓸 때 크게 뭐가 있어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죠.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습니다. 맞죠?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어요. 그랬을 때 보시면 전세권을 설정 또는 대여함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소득은 이건 뭐예요? 임대업이에요. 임대업이에요. 전전세에 전전세. 전전세에 의한 소득도 임대소득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입에서 지상권, 지역권에 설정 대여는 이건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 지상권, 지역권의 설정 및 대여로 인한 소득은 무슨 소득이라고요? 기타 소득이다. 왜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그렇죠. 평생에 한 번 있을 것만한 소득이니까 이건 업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은 분명히 부동산상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뭘로 보지 않겠다? 이거는 임대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것은 무슨 소득이에요? 소득을 보겠다. 아셨죠? 그 외에 그래서 여러분들 69페이지 동그라미 1번 읽어보고 있어요. 69페이지입니다. 요약집. 69페이지 1번 보시면 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발생한 소득 이렇게 돼 있죠. 한마디 옆에다가 반드시 써주세요. 뭐라고요? 지상권, 지역권은 제외. 지상권, 지역권은 제외. 반드시 써주세요. 지상권, 지역권은 제외예요. 두 번째,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 축면을 사용하게 받는 대가도 임대소득으로 보고요. 3번,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 대가를 받는 것도 임대소득으로 봅니다. 오케이? 자, 4번,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부동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소득도 임대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오케이? 자,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여해. 자,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에 대여해요.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에 대여.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에 대여입니다. 이렇게.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에 대여.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근데 공장재단이 뭐라고요? 토지가 있죠. 토지 내에 건물이 있고 기계 등이 있죠.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죠. 돈이 없어요.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토지를 담보로, 건물을 담보로, 기계를 담보로 돈 잘 안 빌려주죠. 담보 가치가 크지 않죠. 그래서 얘를 뭐 합니까? 목록을 작성해서 그 목록을 등기하는데 그 등기된 하나의 재산이 공장재단이 되는 거 아셨죠? 이 공장재단을 만든 이유는 아무래도 담보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것은 원칙은 이건 뭐다? 원칙은 이건 임대업이에요. 왜? 기계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기계는 부동산이 아닌데 이렇게 재단으로서 대여되면 이거 무슨 소득으로 보겠다? 임대소득으로 보겠다. 그럼 문제 뻔하지 않아요? 문제? 뭐가 문제가 뻔할까? 어? 재단과 뭐가 되어서 분리되어 대여 시에는 이거는 임대업으로 본다 본다. 네? 미니 강의 있잖아요, 그렇죠? 미니 강의 네, 나와 있어요. 오케이? 네. 3번 광업권자, 조광권자 등이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인데 미니 강의 볼까요?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는 부동산 임대소득인데 다만 분철료는 임대소득이 아니래요. 분철료는 임대소득이 아니래요. 그럼 분철료는 뭐냐면 분철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 이거예요. 광업권자가 순수하게 야 너가 이거 채굴에 가져 대고 그 순수한 대여로 주는 게 아니라 채굴을 하는데 내가 그 채굴에 내 기계를 일부 투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본적 지출을 일부 투입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광물로 내가 투입한 것만큼에 대한 산출량을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단순하게 대여한 게 아니라 내가 광업을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분철료는 임대소득이 아니라 광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대충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의 계산이에요. 자, 어디에서요? 총수익 금액에서 뭐 차감하면?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사업 소득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오케이? 여러분들, 그래서 양도소득 과표 계산 구조가 중요하다니까. 양도소득 과세표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양도가액, 즉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 차감하면 뭐라고 했죠? 양도 차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하고 나서의 금액을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뭐 차감하면 필요 경비만 빼면 그걸 소득 금액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양도소득 과표가 중요한 게 양도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 및 뭐까지 하고 났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하고 났을 때의 금액을 뭐라고 한다? 소득 금액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한지 알았죠? 그래서 사업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 차감하면 뭐라고 한다?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면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총수익 금액은 월 임대료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간주 임대료죠. 월 임대료에다가 뭐 더한다? 간주 임대료를 더합니다. 월 임대료에다가 간주 임대료를 더합니다. 아셨죠? 자, 간주 임대료가 뭐죠? 사람들 보실래요? 월세 100을 받아요. 보증금 1억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건물주 중에 A의 건물주를 할래요? B의 건물주를 할래요? 네? 할 수만 있다면? 둘 다 하는 게 좋겠고. 하나만 해야 된다면? A가 더 좋겠죠. 월세 100이 낫지. 보증금 1억은 어차피 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일 가정을 시장 이자율이 연 12%래. 그러니까 1억을 운용하면 12% 얻을 최소 12% 이익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럼 A 방법이 좋아요? B 방법이 좋아요? 예? A 방법이 좋아요? B 방법이 좋아요? 똑같지. 얘도 1200이고 얘도 1200이잖아요. 맞죠? 이게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최소 보장 이자 이익률이 12% 가능한다면 1억을 받던 월세 100을 받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세전 얘기고, 만약에 세후야. 세금을 얻어맞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될까? 얘는 월세니까 총수익 금액이니까 세금이 있죠. 얘는 과세가 돼요. 하지만 보증금 말이죠. 보증금은 내 수익이 아니에요. 세입자가 나 갖게 돈 줘 그러면 줘야 될 보증금은 집주인에서 보면 채무라고요. 채무. 맞죠? 얘는 과세된다 안 된다? 과세가 안 돼요. 이게 틀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세전에는 같았는데 세후에는 오히려 월세 받는 사람이 불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월세와 이런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 형평상 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얘는 실제 임대료 아니잖아요. 실제 임대료 아니지만 이걸 임대료로 뭐 하겠다? 간주하겠다. 그래서 이거 무슨 임대료? 간주 임대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증금만, 난 월세 안 받고 보증금만 받았어. 그래도 세금 있어요, 없어요? 보증금 있어요? 보증금에도 세금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보증금 있다. 아셨죠?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올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뭐가 나올 거라 문제가 되냐면, 월 임대료고요, 간주 임대료예요. 월 임대료고 간주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냐면, 근데 상가는 월 임대료도 과세가 되고요, 간주 임대료도 과세가 돼요. 월 임대료, 간주 임대료 다 뭐가 된다? 과세가 됩니다. 아셨죠? 하지만 주택, 자 이게 주의해요. 그래서 올해 나올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주택. 이 주택의 임대료는요, 원칙은 한 개 이하 비과세. 이때 한 개 이하 비과세. 자, 요약집 어디 가시냐면 71페이지. 거기 보충학습 있죠? 찾으셨어요? 자, 다가구 주택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자, 주의. 여기서 제가 이제 먼저 설명할게요. 이때 한 개 이하는요, 한 개 이하는 소유주택수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임대 줬어요. 이거 과세예요, 비과세? 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임대 줬어. 과세야, 비과세? 과세. 주택 수가 한 개 있을 때 비과세입니까? 아니 근데 웃기잖아요. 한 개 있는데 어떻게 임대 주죠? 나도 임대 살고 내 주택 임대 줘. 아셨죠? 그럴 때만 비과세. 두 개 있을 때는 한 채 임대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과세. 아셨죠? 이때 이 소유 주택 수 판단할 때는 부부 합산입니다. 한 채는 내 이름으로, 한 채는 와이프 이름이에요. 몇 채예요? 두 채예요. 아셨죠? 단, 과세는 개인단입니다. 부부 합산 과세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 수만 부부 합산하는 거지. 어? 주택 수가 하나냐 두 개냐는 것은 부부 합산해서 판단하는 거지, 과세는 무슨 단위다? 개인단이에요. 아셨죠? 세 번째, 다가구 주택일 때 어떻게 한다? 다가구 주택일 때는 원칙은 한 개로 봅니다. 하지만 구분되었을 때는 뭘 본다?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각각 주택으로 볼 거냐, 이걸 전체 하나의 주택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주택 수가 달라지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전전세나 전대받은 주택도 이때는 임대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임대인의 주택으로. 내가 전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그걸로 다시 임대를 하고 있어. 그럼 이때는 뭘로 보겠다? 세입자의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내용이 거기 보충학습에 나와 있어요. 아셨죠? 요약집 71페이지 보충학습, 요약집 71 보충학습,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한 개 이하 비과세. 오케이? 하지만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자, 예외적으로, 주의, 예외적으로, 고가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은 얘는 뭐가 된다? 고가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은 과세가 된단다.
고가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은 뭐가 된다고요? 맞아요. 자, 이렇게 봅니다. 간주임대료인데요. 간주임대료. 참, 여기서, 네, 참고적으로, 고가주택은요, 임대소득에서도 고가주택이 있고요, 양도소득에서도 고가주택이 있거든요. 임대소득에서 고가주택, 양도소득에서 고가주택이에요. 그래서 임대소득은 역시 9억 초과주택이고 양도소득의 9억 주택도 9억 초과주택이거든요. 오케이? 네, 중요한 건 여기서 9억은 기준시가 9억인 반면 양도소득의 9억은 실가 9억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양도시 실가 9억이고요. 여기서 기준시가는요. 과세기간 종료 시점의 기준시가예요. 고가주택의 개념이 좀 틀리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는요. 원칙은 주택에 대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3개 이상 엔드 3억 초과 3개 이상 3억 초과 시에는 그때는 과세를 3개 이상 매독 초과할 때요? 3억 초과. 아셨죠? 분들 여기서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제외됩니다.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제외돼요. 자,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하나 일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이에요. 기준시가가 20억이고요. 그 다음에 월세 1,000만원에 보증금 5억이에요. 근데 우리 저기
연속극 이렇게 보면 뭐 회장집 나오면서 또는 고급 빌라 등 나오면서 그 촬영하잖아요. 근데 그거 그 빌려주는 집 있잖아요. 응? 그거 돈 엄청 됩니다. 그냥 뭐 한 편 하고 했는데 1,000만 원 이상 받아요. 진짜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받더라고요. 결론 우리는 그런 집 하나 사놓으면 되겠다. 그런 집 하나 사갖고 그거 임대료 줄 필요도 없어. 그냥 촬영할 때마다 촬영 빌려주면 돼요. 자, 어찌됐건 월세 1,000만 원에 보증금 5억이야. 그럼 과세돼요, 안 돼요?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 하죠. 맞죠?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해요, 안 해요?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왜요? 보증금은 3억이 넘었지만 주택수가 몇 개예요? 1개잖아. 3개 이상이 된다니까. 주택수가 2개야? 돼, 안 돼? 안 돼. 자, 보통 주택이 2개고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 한 채가 있어. 그리고 보증금 합계액이 6억이 됐어. 과세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 철저하게 좀 이해 잘 해보세요. 이거 이해 잘 해놔야 돼. 주택에 대해서. 자, 이건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고요.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기출지문 및 예상지문 여러분들 꼭 다른 거 문제를 안 풀어보더라도 기출지문 및 예상지문은 꼭 이거 한번 숙지하세요. 이건 올해 안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무조건 나올 거예요. 판리 부동산 대책의 가장 쟁점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니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약 한 40분, 50분 정도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로 하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셨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할게요.